기본적으로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이 여자를 뽑았는데 얘가 페미니스트인 것만큼 폭탄이 또 없어요. 왜냐면은 페미니스트 하다가 주변 여자 5명을 감염시키거든. 거의 좀비예요. 자, 회사가 남성 지원자를 많이 뽑으면 불합격한 여성이 이의제기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문제는 여기서 지금 고용상 성차별이라고 하는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자, 지난 19일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 중노위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고용상 성차별과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정부 조치가 강화된다. 여성계는 그간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던 직장 내 성차별이 입증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기대 속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는 나온다. 능력을 통해 회사에 입사한 다수 남성 혹은 여성이 입사에 실패한 소수 여성 혹은 남성에 의해 부당한 이의 제기를 당할 수 있어서다. 남성 합격자가 높으면 여성이, 여성 합격자가 높으면 남성이 구제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억울한 합격생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편 개정안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정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최대 1억 원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자, 봅시다.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남자도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냥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어째서 기업이 남성 노동자를 더 뽑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여자와 남자 능력이 똑같은데 남자와 여자의 임금 격차가 여자 임금이 61%, 남자 임금이 100%라는 거잖아요. 기업 CEO들은 남성 다 해고하고 여성을 다 채용하면은 39%라는 수익이 거저 생기겠네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봐! 그러면 CEO나 대기업 회장이 되면 다 여자만 뽑잖아. 왜냐면 동일 노동과 동일한 능력을 통해서 이윤을 창출하는데 돈을 덜 받으니까. 기업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침팬지가 사람보다 더 일을 잘한다고 생각되면은 사람 다 해고하고 침팬지 고용할 사람들이 기업인들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국 여자는 남성이 힘들게 일하는 걸 이해를 못한다. 남자는 돈 못 벌면 무능하다. 그러니까 실제 이게 사회 인식이고 남자가 능력이 없다는 걸 알면 그 사람을 깔보거나 무시하기 바쁘니까 이게 팩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 이런 사회에 살아서 억울하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이 비꼽니다. 조롱을 합니다. 너무 속상한 얘기인데 봐. 기업 입장에서 남성 노동자가 훨씬 이윤이 남고 효율이 좋은 이유를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 기본적으로 남성 노동자들은요. 야근, 외근, 당직, 출장, 회식, 접대 술자리 같은 거 군소리 없이 엔간하면 시키는 대로 할 일 다 합니다. 여자를 뽑았을 때는요. 한 3분의 1 정도는 얘가 페미일 수도 있다는 가정을 해야 돼. 여자 3명 중에 1명은 페미란 말이야 지금 완전. 그리고 3명 중에 또 1명은 중간에서 양쪽의 이득을 다 취하고 싶은 기집애들이라고 보면 돼. 근데 보면은 지금 페미니즘이 훨씬 이득을 많이 취하고 있으니까 페미니즘에 또 붙었다가 또 얘네들은 뭐냐면은 자기 스스로의 모습을 감추고 있어. 남자친구 사귈 때, 결혼해야 될 때, 선볼 때 이럴 때는 저는 페미니스트 같은 거 몰라요. 이렇게 또 행동하다가 뒤에 가서 여시해가지고 글쳐 쓰는 애들. 이런 애들이 또 3분의 1이고 또 나머지 3분의 1은 나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3분의 2 정도는 이제 문제가 있는 여자일 가능성이 있는 거야. 약간 기업 입장에서는. 그리고 성인지 감수성 어쩌고 하면서 이제 동기들이랑 트러블 일으킬 일도 없고 직장 내에서 기집애들 하는 기싸움, 정치질 그런 거 걱정할 일도 없어요. 일단 남자를 고용을 하면은. 그리고 기본적으로 마인드가 좀 달라요. 기업에서 일을 하는 마인드가 달라. 어떻게 다르냐? 이제 남자들은 직장에서의 성취도가 여자랑 현저하게 다릅니다.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대부분의 여자들, 모든 여자가 그런 건 아니에요. 대부분의 여자들은요. 가정을 꾸리고 애를 낳게 되면 언젠가는 이 일을 그만둘 수도 있겠구나 하는 전제를 두고 삽니다. 아니라고 할 수 없잖아. 솔직히 말해가지고 사정이 어려우니까 그냥 다 나가서 맞벌이 하는 거지. 남편이 한 달에 1,000만 원씩 2,000만 원씩 번다 그러면 결혼하자마자 바로 일 때려칠 여자 많을걸? 그 여자든 남자든 누구 한쪽이 돈만 충분히 벌어온 다음에 일 때려치고 싶은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근데 문제는 왜 여자들이 배우자의 경제력에 더 집착을 하느냐, 남자들보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여자한테 가장 중요한 능력은요. 경제력이 아닌데 남자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능력이 경제력이야. 그거 가지고 레벨을 인정받아. 근데 여자는 나이 먹으면 뭘로 인정받는 줄 알아요? 스스로 자기 분야에서 어떻게 보면 정상에 오른 사람들 제외하고는 옆에 서 있는 남자에 따라서 그 레벨을 평가받습니다.
받습니다. 남편 레벨에 따라서 그 가치를 평가받아. 정말 미안하지만 이게 팩트야. 결과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여자들은 경제력을 볼 수밖에 없고 남자들은 이 경제력을 포기할 수가 없어. 이거에 대해서 엄청 필사적이란 말이야.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릴 때 한 20대, 30대 초반까지는 외모, 기본적인 아름다움 뭐 이런 걸로 뭐 평가를 받을 수가 있겠지. 근데 한 33살 넘어가잖아. 그때부터는 진짜 능력이 있거나 돈이 많은 거 아니고서야 타인에게 평가받는 건 그 옆에 서 있는 남자의 레벨이에요. 근데 그건 마음먹기 나름 아닌가요? 내 주위의 사람이나 친구들은 급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내가 설명을 해줄게, 봐. 고등학교 때 이제 친구가 2명이 있었다. 둘이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이제 나중에 다시 만나는데 영지는 사장님의 와이프라서 사모님 소리 들어. 혜진이는 대리님 와이프야. 둘이 계급이 똑같을까? 다르다고. 둘이 똑같은 고등학교 나오고 똑같은 레벨의 대학교 나왔는데 이 레벨이 달라. 대리도 나쁜 건 아닌데 다르다니까? 그리고 돈 모으는 거, 경제관념도 그래. 여러분 남자들은요 돈 좀 모인다고 해외여행 바로 홀랑 안 갑니다. 남자들은요 그 남자들끼리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내가 이제 남자들의 모임에 갔을 때랑 여자들의 모임에 갔을 때랑 대화 주제가 달라. 남자애들이랑 얘기를 할 때는요 주식, 재테크, 경제 돌아가는 상황, 코인 어떡하냐, 돈 얘기해. 어떻게 하면은 이 돈을 불려서 야 너 저번에 그거 아파트 너 산대 그거 얼마 올랐냐? 아 나도 그거 대출 좀 껴가지고 그때 그거 살걸. 이런 얘기하고 있어. 남자들은 뉴스 얘기하고 있어. 근데 여자들은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알아? 너 저번에 그 카페 어디야? 너무 예쁘더라. 나도 같이 가볼래. 저번에 너 해외여행 갔던데 어디야? 아 거기 베트남 푸꾸기인데 정말 괜찮더라. 이러고 있다니까? 와 너 저번에 샤넬백 하나 샀다며. 지금 가격 얼마나 올랐대? 지금은 돈 있어도 못 구해 얘. 이러고 있다니까? 그리고 이제 연령대가 높아가면은 야 니네 남편 승진했다며, 야 니 아들 이번에 1등 했다며. 그러니까 이게 남자들이랑 대화를 해보면은 미래지향적이야 되게. 그게 어쩔 수가 없어. 왜냐면은 남자들은 이 재산을 어떻게든 불려야 돼. 남자들은 돈을 어떻게 하면 불릴까 그 고민을, 그 궁리를 하고 있고, 여자들은 이걸 어떻게 하면 잘 쓸까 궁리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결혼할 때 모인 돈이 여자들은 남자들의 반에 반토막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모든 여자를 후려까는 게 아니라 평균 여자를 후려까는 겁니다. 우리 보면은 정규 분포표라고 아십니까? 나는 얘네를 까고 있어요. 얘네. 물론 여기 있는 사람도 있고 여기 있는 사람도 있겠지. 근데 얘네를 까는 거야 지금. 평균의 여자. 결혼할 때 지 돈 모은 거 5천도 없는 여자가 태반이라고. 진짜로 경제관념이 다르다니까요. 근데 남자처럼 막 필사적으로 뭘 하질 않아 대부분의 여자들은. 왜냐면은 인생관이 다르기 때문에. 자 그렇다 보니까 이제 기업 입장에서 이익과 효율을 따지려면은 이제 이 여자를 하나 뽑기 위해서는 저 이제 앞선 다른 여성들이, 평균의 여성들이 만들어 놓은 이 편견들을 깰 만큼 일도 잘하고 스펙도 좋고 사회생활도 적극적으로 잘하고 사람들이랑 잘 어울리고 페미니스트가 아닌 게 아니고서는, 이 5가지 모두를 충족하는 게 아니고서는 그냥 차라리 그냥 편하게 말 잘 듣고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일 찾아서 하는 남자를 뽑을 수밖에 없죠. 기본적으로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이 여자를 뽑았는데 얘가 페미니스트인 것만큼 폭탄이 또 없어요. 왜냐면은 페미니스트 하다가 주변 여자 5명을 감염시키거든. 거의 좀비예요. 내가 얘기했지. 이게 셋으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완전 팸이고 이 가운데 있는 애들은 왔다 갔다 하는데 결국에는 이쪽으로 붙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애들이야. 왜냐면 정말 안타깝게도 여자는요 감수성과 공감 능력이 남자보다 좀 뛰어납니다. 그래서 뭔가 약간 정말 슬프고 억울한 일을 들으면은 지는 겪어본지도 않았는데 지가 그 피해자가 돼 있어. 얘네들이 얼마나 모순적인 이냐면 야근도 당직도 싫대, 외근도 출장도 별로 안 좋아해. 그러면서 남자들이랑 돈은 똑같이 받고 싶어해. 그리고 기본적으로 보면은 여러분 여자가 왜 남성보다 돈을 못 버는 줄 알아요? 보면은 여러분 이과 직종 있지. 이과 직종이 문과 직종보다 평균적으로 돈을 훨씬 많이 법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이과를 선택하는 건 남학생이 훨씬 더 많아요. 문과는 여학생이 많고 여학생 중에 수포자가 훨씬 많아요. 왜 그럴까? 수학은 어차피 어렵잖아. 근데 왜 여자들이 더 많이 포기를 할까? 여자들이 멍청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만큼 간절하지가 않은 거야. 결과적으로는 이 법이 여자들한테만 혜택을 주는 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 기업은 남자들을 선호해가지고 남자들을 더 뽑을 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이의제기하고 보상해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건 여자밖에 없는 거지, 문제는. 근데 봐봐. 그렇게 치면 우리 여초 직업 직장이 뭐가 있나요? 우리 교사 같은 거 완전 여초지? 플러스 또 이제 간호사 완전 여초잖아. 보육교사 완전 여초잖아. 그럼 거기다도 남성 할당제 해줄 건가요? 능력으로 뽑지만 그것도 남성 할당제 해줘야 돼?
야쿠르트 아줌마는 100% 여자만 된다고 남성은 지원해도 안 받는다고. 야쿠르트 아줌마는 좀 인정해주자. 그게 좀 아줌마들이 약간 좀 수다 떨면서 다가가기가 좀 그 쉬운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봐봐, 여기서 회사가 남성 지원자를 많이 뽑으면 이제 불합격한 여성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가 포인트잖아. 핵심을 봐야 돼. 우리가 불합격으로 봐야 된다고. 불합격이 뭐야? 공채 모집을 했다는 거 아니야. 공개적으로 채용 모집을 했다는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기업이 본인이 원하는 사람을 못 뽑게 한다. 그거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하고 그걸 국가가 개입을 한다? 그러면 이제 어떡하겠어? 굳이 공개 채용을 안 하는 겁니다. 미국이 왜 공개 채용 안 하는 줄 알아? 하도 태클이 걸리니까 말 맞다나 그 PC주의, 그놈의 PC주의 때문에. 걔네는 차별금지법이 심지어 시행이 된 나라라 가지고 걔네는 진짜 별 말 같지도 않은 걸로 트집이 잡히고 해고를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채를 애초에 안 해.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인맥, 보증인을 두고 그 사람이 보증한 사람을 뽑습니다. 그래야 리스크가 적어지거든요. 아니 미국이 어떤 나라인 줄 알아요? 여러분 토킹 반대 약간 건전한 업소야. 그냥 약간 바를 이제 사이에 두고 이제 바텐더랑 이제 토킹하면서 이제 바텐더가 이제 막 술도 이렇게 만들어주고 막 그러다가 이제 시간을 보내는 곳이야. 그곳은요 그 직원의 외모를 봅니다. 그쵸? 여러분이 이제 좀 많이 외로워, 힘들어. 그래서 막 위로도 받고 싶고 그냥 약간 심심하고 시간 때우려고 이제 바에 가.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잘생기고 예쁜 사람이 내 얘기 를 들어주는 게 좋잖아. 더 대접받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바에서는요 외모를 중요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입사할 때 자격 조건이 그 외모를 유지하는 거야. 근데 어떤 여성이 갑자기 좀 우울해졌어요. 우울해져가지고 밥을 많이 먹게 되고 이제 우울증을 앓고 나서 갑자기 체중이 30kg가 불었어. 그래가지고 친구한테 처음에 살을 빼라 그랬는데 이 친구가 이렇게 나온 거야. 이거는 차별이다. 비만에 대한 차별이다. 외모 가지고 이러는 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이 친구를 해고를 했어. 해고를 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이 회사를 고소를 한 거예요. 여성차별, 비만차별, 모욕을 줬다, 부당해고다 뭐 여러가지 해가지고 고소를 한 거야.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미치고 팔짝 뛰겠는 거야. 아니 그 바는 어떻게 보면 성상품화를 하는 곳이었고 성상품화를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매력이 있는 외모를 유지를 했어야 되는데 자신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여자가 30kg가 쪄버렸고 살을 빼고 오라고 했는데 그걸 거절했어. 그래서 잘렸어. 근데 이게 고소 사유가 된다니까? 회사가 졌어요. 사측이 졌어요. 이 소송에서. 미국에선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사측이 져가지고 무슨 판결이 있었냐면은 채용을 할 때 평균 사이즈 77 사이즈의 여성도 고용을 하도록 한다. 미국은 771, 88이 평균 사이즈야. 정말 미안하지만. 네, 여러분 토킹바까지 안 가도 내가 미국에 있을 때 그 친구가 남자친구랑 일주일 여행 간다 그래서 제가 방학 때 친구 대신에 2주일 정도 제가 그 일을 한 적이 있어요.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단 말이야. 파트타임 잡을 한 적이 있는데 보통 이제 월급이 거의 없고요. 팁제예요. 팁제. 내가 맡은 테이블이 11, 12, 13, 14번 테이블이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은 나는 그 테이블로 내가 손님을 안내를 해가지고 좋은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을 하잖아? 그러면 미국은 그냥 무조건 한 10%에서 한 20% 정도의 팁을 줍니다. 하여튼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서 일을 했었는데 정말 내가 내 자랑, 지 자랑이 아니라 그냥 나 정도 되는 왁구에 나 정도 되는 가슴에 나 정도 되는 엉덩이를 가지고 좀 친절한, 내가 또 친절하잖아. 내가 서비스업이 진짜 잘하거든. 근데 나는 사실 약간 돈에 연연하지 않았어. 제가 그때 차를 사기 전이라서 친구가 저를 한 학기 동안 셔틀 해준다고 해가지고 제가 그걸 했던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거기서 막 가족끼리 뭘 먹으러 왔다가 애기가 쉐이크를 쏟아버렸어. 그러면 그냥 내 돈으로 결제해가지고 하나 그냥 공짜로 더 갖다 밀어 넣어주고 막 그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팁을 많이 줬어. 그러니까 이제 며칠 일하니까 팁 얼마 받았는지 그게 정산이 되잖아. 이제 퇴근할 때 보면 정산이 된단 말이야. 근데 보면은 나보다 더 많이 버는 사람은 하루에 몇백 불 버는 애도 있었어요. 진짜 걔는 완전 화이트 칙스에 나오는 진짜 예쁜 백인, 가슴 빵빵하고 훨씬 예쁜, 얼굴도 작고 훨씬 예쁜 백인이 있었단 말이야. 그 친구 보러 약간 밥 먹으러 오는 그 젊은 학생들도 있었어. 솔직히 친화력이 좀 남달랐어. 그 친구도. 근데 봐봐, 좀 외모에 좀 관심 없는, 삶에 지친 그런 아이들이 이제 나한테 불만을 갖기 시작한 거야. 내가 다른 테이블에 걸 뺏는 게 아니잖아. 그냥 난 내 테이블에다 내가 서비스 제공한 사람들한테만 그거 팁을 받는 거니까. 근데 걔네가 하도 그거에 대해서 컴플레인을 많이 했나봐. 그래가지고 갑자기 팁 공용제로 바뀌었어. 내가 거기서 일한 지 한 일주일 있다가 그냥 원래 개인 일한 만큼 가져가는 거였는데 갑자기 팁박스를 합치게 됐어. 나는 그때 딱 느낀 거지. 아, 이것이 공산주의구나. 그러니까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거기서 가장 그 매상 많이 올리던 여자애가 때려쳤어요. 때려치고 얘가 후토스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저도 얼마 안 있다 차 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러더라고. 이게 윤석열 정부가 됐는데 왜 아직도 이러냐? 윤석열 일을 너무 안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문씨 농부가 텃밭에 봄에 씨앗을 뿌렸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그 윤씨 농부로 땅 주인이 바뀌었어. 가을이 되니까 이제 수확을 하잖아. 수확을 했는데 왜 감자를 심었어요? 그러면 그거를 왜 윤씨 농부한테 그래? 윤씨 농부는 이제 밭을 넘겨받았는데 왜 거기다 감자를 심은 죄를 윤씨 농부한테 그걸 지우냐고.